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패권에서 본 통일 한반도의 키워드는 적에 적은 친구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패권 전쟁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란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에 적은 친구다.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적인데 적에 또 적을 따지면 친구가 된다. 자, 이게 적의 적의 친구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한반도 통일을 연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호국 영령에 대한 거수 경례로서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가던 탈북민들은 더욱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통일해서 북한에 가서 좀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버리고, 지금 미국을 정리하게 와 있는데 정리 안 되죠. 핵도 가지고 자고 되니까. 또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왜? 전쟁하면 엄청난 사람 있잖아요.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군을 6.25 사변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때 6.25 사변 때 미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가면요, 지방 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부상자는 9만 명이 되죠.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13,000명이라 하니까 이걸 다 보태면 엄청납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이렇게 많이 죽은 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진저를 치면 분쟁에서 한반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을 투여하겠나? 방금 말씀드린 투여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희생, 또다시 희생하랬나? 그럼 이제 한국이 좀 도와라. 이런 미국이 해군과 공군력만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육군은 오히려 다시 미국 본토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돈만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분쟁을 철저하게 대리전을 치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 투입은 어디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군이 많이 희생을 해서 한국을 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 10대 국가로 발전했으니까 이제 누가 좀 이래라 하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 60만 육군을 기동대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어. 이거는 지금 현재 한반도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했는데, 이거는 수치로가 큰 의미가 없죠. 요즘은 현대전이니까 누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비행기를, 더 좋은 또 성능을 가진 군함을 가진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쥐고 있죠. 옛날 참여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좌파 정권에서 계속 전시작전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미국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와 있죠. 6.23도 그랬고, 지금도 유엔군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는 게입니다. 미국이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 보면 우리한테 내놓으라 할 일도 안 되고, 또 정부에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지난 3년 동안 한미 군사 합동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게 되면 또 북한 눈치 보일까? 그런 눈치 보이는 사람이 뭐 전시작전을 달라가는지.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어떻든 간에
3년 동안에 군사훈련도 아마추어 보고 돌아가면 뭐 하는데? 주나? 받아가 뭐 하긴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한국군을 중국 문제에 끌어들려고 합니다. 지금 한중 문제 얘기니까.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는 다른 거 다 되는데 전쟁 좀 안 하고 싶다.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연방정부 수립 북한과 연방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보수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소로 중국과의 패권적 참여정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도 어떠냐? 제일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인데 이거요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를 36년 동안 그렇게 노예 이하로 취급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을 아주 얕잡아 보는데 그렇게 얕고 살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은 와서 최고도 천황이나 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말로 잘못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차차 보상도 하고 독일이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질이 참 안 좋습니다. 참 이런 말 하긴 되지만은 일본은 항상 우리를 깔보는데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키워줬는데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동맹이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죽었다기에는 동맹이 안 말합니다. 왜? 국민이 용납 안 합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죽고 당하고 정신들 끌려가고 이랬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북한의 저처는 좀 특이합니다. 북한은 이제 도저히 70년도 해도 자기들 소위 말해 인민만 죽을 지경이니까 북한은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고 그래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년 살아도 안 되는데 이걸 버틸 힘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실상 그렇죠. 이게 한국이 발전하는 만큼 북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자기들만 김일성 세습만 하겠다고 이렇게 한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한국군만이라도 여기 해병대가 이 초남봉함에서 딱 문을 열면 딱 탱크가 저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바로 상륙을 할 정도로 얼마 전부 쇳덩거리도 이렇게 떠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륙 훈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 제일 미국 없으면 자기들이 활기차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뭐냐? 우방하자 했잖아요, 여러분. 우방하자면 사실상 우리 좀 살려 먹이라. 그럼 우리 용병을 싸워줄게 하는 얘기입니다. 용병. 그렇죠? 배벌리 먹고 좀 싸워주고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대북 협상했던 미국 고위 관리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만나보니까 정말로 힘들어한다. 그래서 적은 친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북한은 기댈 데 없이 중국, 소련이 기대는 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이 역사상 중국 우리를 도와준 게 한도 늘 착취하고 아주 나쁜 점 가리가는 게 중국이고 지금도 똑같은 DNA가 피수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한번 보세요. 저게 우리 대통령이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혼밥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 국가 발전을 위해서 수출을 거기에 세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닙니다. 오직 북한은 미국의 전략을 100% 이해하고 오랫동안에 축적 관계였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죠. 세상에서 놀랄 일이니까. 그래도 미국 실리적입니다. 넌 집어넣어가지고, 우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민주국가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우방 시대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눈치채야 뭐, 하나, 찾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미국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방제나, 이런 게 통일을 시킨다 해도 한국의 육군 대신에 북한이 그 역할을 맡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국은 안 싸우지 마라. 너 안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 빌름지는 이렇게 이제, 실리적으로 나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정말 어처구니 현상이지만 한국을 대중국 분쟁에 끌어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절대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동북 삼성입니다. 고조선에서 공의 발해로 이전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분파가 전부 내몽골에 있고, 그 다음에 몽골에 있고, 이게 전부 다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 발해를 세운 사람이 대조영이죠. 대조영의 아우가 대야발입니다. 대야발의 19대 손이 칭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내몽골이나 몽골은 전부 칭기스칸 후예는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쭉 연결되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선조가 물려준 고구려 발해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군대는 오직 우리 조수족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죠? 동북 삼성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간파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저 대만 쪽에는 북한이 상륙작전에 같이 대만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 쪽은 한국은 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신장 위구라든지 티베트라든지 그 다음에 강서 장조라든지 전부 일어날 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납니다. 전쟁이 어떻게 잘해도 여러 사방에서 나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미국에서 보는 건 한반도가 이리 쭉 연결시키면 세계 최대 강국은 미국이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될 기라고 합니다. 사실로 그래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